네, 안녕하십니까. 삐딱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인사드렸습니다. 자, 김법기 전 충북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송재봉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큰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달에 너무 바빴어요. 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긴 해도 그동안 10월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0월 달에 이제 축제의 계절이라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흥덕구에 그 11개 네. 그 읍면동 네. 그 흥덕구 축제가 11개. 있었는데 그 다 참석을 좀 해봤어요. 예. 해봤는데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각동 행사를 보면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참석하는 행사인가 네. 아니면 이제 대리인이 와서 하는 거에 따라서 좀 그 분위기가 좀 틀려졌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지역의 그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지역 직능단체 회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좀 더 지역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얼마 전에 끝난 그 연초조창에서 그 했던 막걸리 축제. 막걸리 축제. 하이라이트로다가 네. 이제 아. 10월에 그 행사를 끌고 갔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위원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더민주 충북혁신회의도 창립을 하셨더군요. 예, 예,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네. 이제 민주당도 내부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부 혁신을 통해서 민생과 또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 또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늘 있었죠. 그런데 이게 당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당 운영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목소리를 좀 대변해서 제대로 당 혁신 운동을 하자, 뭐 이런 이제 취지로 그 발족을 했고, 앞으로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해야죠. 그리고 뭐 말씀대로 축제 얘기도 네. 하셨는데, 이 청원구가 네. 그 청주시가 주관하는 축제도 주로 청원구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그 저 아까 얘기했던 막걸리 축제도 청원구 아니에요? 청원구죠. 아, 네, 막걸리 그렇죠. 축제는 공예비 옛날에도 동호가 네. 주최한 것이고, 또 공예비 옛날에도 있고, 또 청원 생명축제, 뭐 이런 행사가 많아서 저도 좀 부지런히 이제 다녔고요. 네. 저는 그 중에 좀 특색이 있었던 것이 내수의 비중리에서 네. 그 허수아비 아트 축제를 하는데, 네. 세상에 그 작은 동네에 한 500명 정도. 허수아비 아트 축제가 예, 있었어요. 예, 이게 10회더라고요. 오. 근데 정말 그 아이들 손잡고 오셔서 그 허수아비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참여 프로그램도 있고, 또 뭐 불멍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저녁까지.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풍물 연습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주민이 거기가 주체가 진짜 주민 참여. 예, 주민 참여형 축제의 예. 전형을 제가 네. 봐서 참 기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좀 지역도 그렇게 특색이 있으면서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스스로 즐거운, 그래서 그 즐거움을 보고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이런 축제가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데 또 저도 좀 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여기 대성동 여기도 집 대성동 축제가 열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기 스튜디오를 개방을 했는데 네. 이틀 동안 저희 사무실에도 이 스튜디오에 한 500명이 왔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뭐 과제 같은 거 준비했는데 일찍 다 떨어져가지고 아유, 입장료를 좀 받으시지. 덕분에 네.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여기 예. 먹방하는 데인가 봐. 포토존, 그때 포토존. 저희를 불렀어야죠. 그러게 먹방 스튜디오로 이제 인기를 많이 모았습니다. 하여튼 축제 계절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됐네. 또 두 분 다 선거에 준비하시거나 또 저는 준비를 하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분을 이제 그 관여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준비들은 잘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지금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그 제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많은 그 시민들 직접 좀 만나서 좀 뒤 행사장에 훑고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긴밀하게 만나서 지역 현안도 얘기하고 서로 좀 토론도 하고 이런 자리를 저는 좀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길 위의 재봉이 혹시 그 길 위의 재봉이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36회 이렇게 나갔는데 요즘 거의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꼴로 이제 그렇게 좀 올리고 있는데 그분들 만나서 소소한 동네 이야기도 듣고 또 그분 시민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정치의 문제. 그래요. 제발 좀 그만 싸우라는 얘기 참 많이 듣는데 그렇습니까? 뭐 정치는 사실 싸우는 또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 싸움의 대상이 상대를 죽이자가 아니라 정말 민생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워라.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장이 보니까 이제 그 같이 청원구에 다니는 네. 예비 주자들이 네. 출마 예상자들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던데 아주 열심히 뛰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그 누구죠? 청와대 비서관 출신 그분도 서승우 네. 비서관도 서승우 이제, 비서관. 이제 퇴직을 했죠? 프랭카드까지. 현수막에 걸렸습니까? 네. 인사를 했군요. 청원구에. 요즘 아침에 자주 만납니다. 만나기 시작했습니까? 거기도 활동을 하세요? 예, 오. 아침 이제 뭐 요즘 또 이렇게 단풍철이잖아요. 여행 많이 가시니까 인사하러. 아침에 새벽에 인사하러 가면 거기도 그럼 빨간 잠바 입고 나와서 인사를 합니까? 아직은 그 아주 정장에 이렇게 딱 아직 자세가. 넥타이 딱 매시고 용산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돼서 한점 있어요. 그래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그렇게 좀 자주 보고 있고요. 흥덕구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주자가 많지 않습니까? 주자가 많고 이제 그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다가 네. 제가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그 지역 여론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치권에 대한 뭐 잘 아시겠지만 실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새로운 인물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바꿔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인물 바꿔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가짐은 있겠으나 하여튼 열심히들 뛰시고 계시군요. 자, 본격적인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TV를 이제 계속 봤어요. 오늘 이제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연설 막바지였고 네. 끝날 때를 이제 쭉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쭉 뭐 한 줄만 인사하고 가더니 이번에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의원들하고 다 인사하고 맨 마지막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하고도 악수하고 이제 퇴장을 하던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만나긴 했죠.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시정연설 작년 것도 제가 한번 봤고 올해 이제 오늘 봤는데 뭐 관심 끄는 거는 이제 대통령이 그 시정연설 하기 전에 네.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차한담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국회의장 그리고 이제 그 오부요인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부요인이 누군가 봤더니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헌재소장 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분들이 사실 오부요인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의 어떠한 그런 그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려져 갖고 과연 이분들이 오부요인 역할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물론 이제 차 한잔 하고 간단한 인사를 했지만 이게 여당이랑 이제 야당의 대화의 협치에 지금 물꼬를 쳤으면 하는 게 일반 국민이나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바람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게 좀 상식적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발언이 본인이 국회의장 된 이후에 이렇게 여야 또 대통령까지 포함한 대표들과 첫 자리다. 첫 번째 자리를 갖게 됐다라는 얘기부터가 그렇죠. 이게 지금 협치의 실종이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고 저는 뭐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만나서 그래도 마주보고 대화를 했다는 것만 그 자체만으로도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왕에 만났으면 그 거대 상대적으로 야당이 어쩜 과반을 넘는 그렇죠. 야당의 대표를 만났으면 그래도 좀 흔쾌하게 좀 협조를 요청하는 얘기라도 하면 좋겠던데 뭐라냐면 국회에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기왕이면 이거 저기 다수당인 우리 이재명 대표님 좀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대화의 물꼬가 좀 풀리겠어요. 그런데 국회에다가 협조를 요청한다. 이건 좀 너무 무미건조한 재미없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의 워딩 갖고 너무 이렇게 정쟁을 하다 보면 아니 근데 계속 처음 되니까. 만났는데 아하. 그건 좀 기왕이면 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째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 통과해야 되는데 그럼 뭐 저기 국회 협조라고 하는 건 되게 중립적이고 사실은 큰 의미 없는 말씀을 하셔서 이 앞으로 뭐 잘 협치가 될지 의문이 딱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도 했어요. 내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 의원님부터 해보실까요? 글쎄, 이제 우리 이제 국민의힘으로 다 당선돼서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아마 세 번째 시정연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오늘 내용 보니까 다른 건 뭐 거의 일반적이고 이제 결국 경제 문제를 한 23번 거론, 경제 단어를 한 23번 거론했더라고요.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는 한 9번. 이 정도면은 지금 국민들이 경제라든가 이런 데서 힘들다는 건 본인이 좀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시정연설문을 작성을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보다도 많이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실망들도 하고 했던 건 사실인데 이제 좀 뭐 뭔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그 기대되는 거는 과연 대통령이 이제 재보궐선거, 구청장 재보궐선거로 인해서 많이 좀 민심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민심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우리 저는 참 좀 아쉽다. 먼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그 민생 경제 굉장히 어렵고 사실 정책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걸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저는 뭐 사과의 말을 한마디는 좀 할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가 기조고, 그래서 이게 국정 기조에 좀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건전재정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물론 듣기는 좋죠. 건전재정이라고 해요. 듣기는 좋은데 그게 지금 이 시기에 할 소린가. 사실 우리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GDP 대비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은 108%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심각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7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그러니까 오히려 뭐 국민이 지금 가난한 나라가 돼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정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냐.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확장 재정 정책을 펴면서 이런 어려운 가정 경제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여전히 건전 재정 얘기만 계속 하시면서 마치 이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당장 오늘 지금 무너질 상황에서 한가하게 지금 미래 세대 얘기할 때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정책의 기조를 국민들이 좀 바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바꾸고 그냥 고하겠다. 계속 가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한 그런 시정연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도 어차피 이제 그 내용 보면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 거론하셨고 또 나름대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널리 이해를 하자. 사실 오늘 이 뭐 주제를 별로 말씀을 아니 안 내가 하시는데 주제를 딱 보고서 저번에 상당히 공격적이셨는데 오늘은 수비형으로 바뀌어야겠구나. 수비형입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혁신위원 아까 더민주 혁신 그 공동 상임위원장 하시고 그랬는데 그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혁신위원회가 생겼잖아요. 인유한 그 위원장이 이제 지금 그 선임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또 귀화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 히딩크 역할을 좀 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여튼 수비수. 글쎄요, 그 나중에 5대0으로 이길지 몰라서 지금 0대5로 지금 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이제 용산, 즉 이제 대통령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주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교롭게도 때가 이제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됐고요. 우리도 남 얘기가 아닌 게 오송 참사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어요. 우리도 좀 이따가 또 오송 참사 1주기 때도 또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조로 볼 때. 이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참사 1주기를 맞은 태도가 좀 실제로 좀 바뀌고 있는, 국정 기조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바뀌고 있다고 어렵잖아요. 있는지를 좀 궁금해합니다.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이번에 딱 드러났잖아요. 그 이태원 참사 1주기의 유족들이 어쨌든 대통령을 초대했고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는데 대통령 거긴 가지 않았잖아요. 글쎄 정치적인 집회 성격이 집회라고 스스로 근데 규정을 이제 제가 하시고 그거를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그 이태원 참사 1주기 그 시민 추도인가요?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하는 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1, 2부를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과연 그 1주기 추도 행사면 그 유가족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참석해서 그날 그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어떤 뭐 그 추모 열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정당 대표들을 초청을 하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나와서 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발언하시면서 결국은 또 정치 집회화된 상황이 되고 뭐 그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참여한 우리 혁신위원장 아시는 인유한 그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 해서 거기 이제 그 정책위 부의장이랑 해서 유이동 그 정책부의장 참석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중간 들리는 경우 뭐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여기 왜 왔느냐. 심지어는 욕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걸 갖고서 과연 이게 지금 추모 집회가 순수성 잃지 않느냐. 물론 유가족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 참여하신 이제 그쪽 말하는 이제 유튜버 이제 극좌죠. 이제 그쪽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행사 분위기를 많이 망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해서 이게 원래 추모 행사면 추모 행사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야당 대표한테도 마이크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가족들 심정을 얘기를 하고 해서 위로를 하는 자리지 정치화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추도사 하죠, 다. 아니 그리고, 추도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추도사 내용이 만약에 대통령이 그 행사에 정말 가신다고 했으면 그 자리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됐겠죠. 글쎄, 이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영암교회인가 통제가 됐을 테고 거기 어렸을 때 다녔던 난리가 영암교회인가 거기 됐겠죠. 가서 그런데 아니 스스로 먼저 그냥 정치 집회니까 안 가 이래 버리니까 행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글쎄요, 만든 면도 있죠. 오늘은 수비수 역할을 제가 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좀 바뀔 것 같다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신호 같은 거는 좀 캐치한 게 없습니까? 바뀔 수밖에 없고 네. 뭐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그 정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그동안 이제 과감하게 사실 추진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야 돼요. 뭐 그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어차피 민주당에서 선출된 대표니까 그래서 진작 만나갖고 좀 그 협치를 했으면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참사 어쨌든 유가족들이 정말 그렇게 초청한 데는 안 오시고 교회를 가셨잖아요. 글쎄요, 교회를 가셨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유가족도 없는 자리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그 이게 저는 역으로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할 마음이 있었으면 별도로 초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초대해서 정말 그분들 얘기 듣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그분들이 요구를 받아서 뭔가 바꿀 게 있으면 글쎄요, 바꾸고 이제 공식적인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공식적인 메시지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가장 슬픈 날이다 이런 워딩까지 해서 그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왔는데 저희도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좀 더 대통령이 좀 디테일하게 해서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 방송은 좀 바뀌죠. 봐야 될 텐데. 봐야 되는데 이제 네. 제가 안 바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주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3번에 거쳐서 네. 청주를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청주 동물원에도 오고 공예 비엔날레도 오고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게 뭐 청주를 자주 오니까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혹시 뭐가 있는 겁니까? 글쎄 이제 정확한 내용은 하지만 주변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 김건희 여사랑 아주 가까운 네. 이제 언니라고 그러죠. 이제 나이 좀 한두 살 더 먹은 분이 청주에 거주하고 계신데 그쪽 같은 그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랑 그 친분 관계로 해서 청주를 좀 방문한 걸로다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청주를 인연이 있어서 뭐 좋아하게 되거나 네. 그래서 방문을 자주 하게 되는 거는 좋은 일이네요, 뭐 그죠? 예, 그렇죠. 대통령이 자주 그 방문을 하면 뭐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자연적으로 청취하게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도지사 배우자께 그 김건희 여사가 공예 비엔날레 왔을 때 네. 그다음에 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뭐 만나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바로 가셨다고. 뭐 차도 한 잔 못 마시고 갔다고 이렇게 서운해 하시던데 그 대통령도 그렇고 바로바로 떠난 것 같아요. 뭐 따로 여기 오면 지사도 만나고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근데 일은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예전에 같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오시면 점심도 같이 드시고 지역의 또 주요한 인사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뭐 그래서 이게 그 행사만 딱 하지는 않고 그런 그렇겠죠. 연관된 행사들을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조용히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뭐 그 자주 오는 건 좋은데 네.
그 오셨을 때 좀 더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게 원래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 여사의 일정은 어떻게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되게 아쉬운 게 오송 참사 때도 대통령이 안 왔어요. 안 오셨죠. 예, 수해 현장도 복구하러 다른 데는 가면서 가장 이 심각한 사유 참사가 일어난 오송을 안 오시더라고요. 그 여사님도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 그와 관련된 유가족이라도 좀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런 정말 아픈 곳을 오히려 그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사자만 보고 가면 어떡합니까? 예. 글쎄, 오늘은 계속 수비수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끝날 때까지 몇 건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후반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년 총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저기 그 시내 현수막을 보니까 네. 그 국민의힘은 국민 뜻대로 민생 속으로 이걸 똑같이 다 붙였더라고요. 그게 좀 무슨 뜻이에요? 좀 뭐 몸을 좀 국민의힘 몸을 좀 낮추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 붙이시는 분들은 이제 당협위원장이랑 국회의원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국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국민들한테 이제 다가가서 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내용 보면 이제 거기 써 있는 옆에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있죠. 예. 그분들한테 먼 위원장.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무 이제 좀 알리고 싶고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치라는 게 물론 이제 지명도가 인지도가 올라가고 지명도가 올라가면 뭐 선거에 유리하겠지만 과연 이제 그 결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 뭐 선거법에 의하면은 저 프랜카드 정치가 지금은 이제 합법적으로 다 진행이 되지만 사실 불공평한 거든요. 뭐 잘 느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회를 좀 정당하게 줘서 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줘야지 저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갖고 저는 저 프랜카드를 볼 때마다 저 제작 원가가 얼마 정도 드나 그리고 저 이름을 어떻게 하면 그 알릴 수 있나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 꽂혀 있어 지금 못 걸어서 그죠? 아니요, 네. 저도 그래요. 똑같은 심정이군요. 아유. 그리고 걸면 왜 이렇게 바로 떼는 거예요. 걸면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다른 이게 사람은 오래 두는데 그렇죠. 한발에 연락되니까. 근데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들 것은 못 되잖아요. 법으로 보호해 주니까. 그러면 저기 도전자들은 선관위에서는 보니까 선거법에 그건 저촉이 안 되면 선거법은 상관이 없는데 괜찮아요. 구청이라는 데서 네. 뭐 연락 오고 페널티 먹으면 없습니까? 어르신들이 뭐, 떼고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을 어르신들이 그렇게 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정말 제가 공을 들여서 이슈를 딱 적어서 프랭카를 걸었거든요. 네. 아침에 그런데 오후에 떼버리는 거야. 그거 조금 경쟁 인지상정이라고 그러니까 좀 며칠이라도 하루라도 하루라도 봐주지. 몇만 원씩인데 한 장에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역들은 무한제로 걸어놓고 안 그래도 이름 알려지고 뭐 근데 자기 취적 홍보도 하고 다 하고 이런 그래서 보니까 저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김종복 당협위원장 오늘 기자회견하고 예. 또 동원 참정치 저 김동원 그 구분 부사장님은 그 SNS 활동 아주 열심히 하시고 예. 그 이웃기 도의원도 열심히 하시고 흥덕구 같은 경우 흥덕구가 굉장히 핫하네요. 저기 송태용 위원장도 홍태 위원장님은 그 YTN 나가는 거 YTN, 매일 저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YTN. 다른 분들한테도 그래요. 보내주고 있을 테고. 예, 그럼 SNS 활동을 많이 하셔야겠네, 그죠? 그렇죠. 거기도 근데 처음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저 이제 국힘 얘기만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공천 받은 거야? 아니면 공천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 지역은 당협위원장이 누구고 누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 하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활동하면서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판단은 이제 뭐 당원이나 국민들이 이제 해주시겠지만은 그래서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몸을 낮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오래 하셨죠. 오래 그래도 이제 뭐 아직 올해는 아니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네네네네. 글쎄 뭐 몸을 낮춘지는 아직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이제 좀 지켜봐야죠. 어쨌든 이번 그 국정감사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몸을 낮춘 것 같지는 않고
또 예산 이제 전국에 들어가서 정말 이게 민심의 소리가 어떤 건지를 반영해서 예산심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지역화폐 예산, 네. 이건 사실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특히 이게 어려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예산이 지금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되살리는데 여야가 좀 오히려 공조하고 협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제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뭐 예산을 많이 줄이는 상황이라 과연 그럴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이게 지금 국민의힘 문제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이게 앞으로 이제 총선 앞두고 룰이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 그렇죠. 이거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가 떠서 뭐 영남 사람들을 서울로 보내는, 영남 중진들을 서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가보자는 거예요? 갈 수 있겠니? 이런 겁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하면 이제 이인환 위원장이 뭐 거론해서 보수 언론 뭐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데 7명이 거론됐다가 뭐 김기현,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서울로다가 출마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했다가 또 오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국민의힘에 이제 사실상 그 111명 국회의원 중에서 56명 정도가 영남권 의원들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16명이 3선 이상 중진 의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험지론이라는 게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강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약한 지역으로다가 이제 그 선수를 보내서 나름대로 이제 국회 의석을 더 확보를 해갖고 국정 운영에 어떤 성장 그 원동력으로다가 삼으려고 하는 게 이제 정치판의 이제 그 가장 기본 원칙인데, 과연 이제 대표주자들이 갔을 때 그 가시는 분들이나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과연 그 민심이 우리가 무슨 국민들이 뭐 하라는 대로 하느냐, 이런 또 반발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간다고 쳐도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영남에 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신인들 이 가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집권 여당의 어떠한 그 뭐 용산 멤버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채워지겠죠. 그 누가 용산에서 출신과 검찰 출신이 지금 상당히 검찰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검찰은 많이 좀 유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누가 올 것인가도 상당히 이제 궁금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공천이 되면 그 지역에서 지지를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결국은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겠죠. 근데 저는 험지론이 아니 영남에 있던 다선, 적어도 뭐 3선 이상 5선 한 분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게 정말 험지인가요? 저는 수도권은 어차피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박빙의 구도인데. 아니 근데 이제 되게 지금 보면 수도권이나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 사실 거의 뭐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험지는, 영남에서 험지는 호남이죠. 호남으로 가야 험지라고 좀 얘기를 들을 텐데. 국민의힘이 진짜 왜 이렇게 갑자기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너무 겸손모드로 바뀌는 생각.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로 이렇게 바뀌다니. 수비수 역할을 하는데.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렇게 큰 영향을.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큰 지금 공천 변수가, 그러니까 이제 영남 다선 의원들의 공천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그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충북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안이 나오면 그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어떻습니까? 뭐 당대표가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왈부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내년 총선까지 연결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가 힘이 있어야 뭐 싹 갈아치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까? 당대표님이야 당연히 통합을 해야죠. 여기도 이제 혁신이니까. 통합을 해야 되고, 당원들은 혁신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뭔가 궁합이 맞지 않겠어요? 근데 뭐 더민주혁신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힘이 있어야 그 힘을 쫙 밀어붙여서 그동안에 보면 이번에 강서구청장을 그 후보를 발굴하고 어떻게 키워낸 게 더민주혁신회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거기서 제일 먼저 우리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이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 후보가
전략공천으로 후보가 됐죠.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자체적인 목표는 있습니까? 뭐 우리 전국 전민주혁신회에서 뭐 몇 명은 후보가 그렇죠.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거? 그것까지를 정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각 지역에서 적어도 그동안에 볼 때 민주당의 정체성에 잘 안 맞는다거나, 뭐 정말 흔히 말하는 뭐 이런 그 수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뭔가 그 민주당의 의원이면서 좀 그 해당 행위를 했다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이 시점에서 분들이 제가 좀 질문을 네. 하나 좀 공격 그 지금 본능 우리 나오니까. 송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모르는데 그 민주당에 소위 말해서 이제 조추송이라고 그러죠. 조국, 추미애, 네. 송영길 네. 이분들이 지금 출마 여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변수인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분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뭐 입장을 밝히진 않은 것 같고요. 네. 뭐 그럴 개연성이 있겠죠. 누구나 출마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우리 더민주혁신회의의 관점에서 보면 가능하면 좀 새로운 신진 인물들이 그것도 좀 더 과감하게 개혁과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진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더민주혁신회의 기본 취지고 방향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럼 이제 공천심사위원회가 당연히 구성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충북이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북도 뭐 그런 공천 혁신 네. 뭐 이런 게 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어나야죠. 일어나야 된다. 아하. 네, 그리고 좀 상징적이긴 한데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성동인가요? 거기서 삼선을 하고 서초로 왔더라고요. 서초로 옮겼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먼저 살신성인 한다.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이렇게 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그 새로운 좀 방향에서 공천을 하겠다. 이런 어떤 상징성이 저는 그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어떤 충북의 또 선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과거의 인물 위주로 그 이게 공천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그 국민의힘도 그 새로운 혁신을 하겠다고 그렇죠. 하고 뭐 거기도 3선 이상들 이제 험지로 다 가라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민주당이 역으로 뭐 5선 6선 하겠다는 분들을 계속 이 공천을 하게 되면 그 국민들의 또 도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게 아마 공천을 할 수밖에 없고 현재도 그래서 민주당 내에 그 김은경 혁신안이 있어요. 거기는 그렇죠, 현역들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고 현역 평가를 강화하는 건데 그래서 기존의 평가를 했다가 지금 새로운 기준을 정해서 다시 현역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이 실적인 이제 여론조사도 진행이 되고 지역 내에서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그 입법 활동 평가 뭐 등등을 다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제는 일을 할 만한 그런 의원을 중심으로 또는 그런 후보를 내세우는 쪽으로 방향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방향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자꾸씩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11월이고 총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삐딱토크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